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비대면 교육 2회차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2회차 1부에서는 IT 사무직 노동자 패널을 모시고 마찬가지로 직업 전문의분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시연을 해주신 건강, 이게 이름이 바뀌어갖고 제가 참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한 분 더 모시고 미모의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똑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2회차 방송인 1부 IT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유튜브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석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서울 서구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 전문의 강충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동자 여러분, 강서구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강충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상동 처방사라고 요즘 안 한다고 하네요.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합니다. 미모의 우리 이아람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또 상세히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미리 땡겼습니다. 우리 그 패널로 사무직 노동자 패널 대표로 나오신 우리 노동자 패널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무직 패널로 나온 방장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명들을 다 거론 안 해서 일부러 안 했는데 직접 실명을 거론해 주시니까 이거 어떻게 삐소리로 할까요? 뭐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촬영을 맡고 계시는 미디어 데모스의 류중희 감독님과 또 우리 한 분 촬영 감독님이 계시는데 왜 맨날 한 명만 소개하냐 이런 핀잔을 주셔서 우리 두 분이 같이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충원 직업환경 전문의 선생님이 근로자건강센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팍팍 쓰십시오.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네, 줄여서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라는 일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국가 산재예방기금을 가지고 전국에 우리 일하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란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에 23개 그리고 그 분소가 21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엔 2개가 있습니다. 서울 서부 근로자건강센터가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일하는 분들이 와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면 될지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건강 문제가 우리가 과로, 뇌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 그리고 뭐 요즘에 소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으시고요. 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장에서의 유해 물질이라든지 과도한 육체적 부담 이런 작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보면 의사 한 명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의사도 필요하고 산업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심리상담사분, 그리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작업 환경 개선하시는 산업위생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조합, 사실은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이런 조합인데요. 이런 조합들을 국가에서 무료로 이제 팀을 짜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보건관리자가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의 사업장 주치 역할을 해서 이제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라면 돈을 가지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주 들러서 이야기를 듣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맺고요. 개별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자동차 공업사에 계신 분들, 콜센터,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포함해서 일하기만 하시면은 저희가 이러한 저희 전문 인력들이 가서 다양한 심리 상담을 비롯해서 서비스를,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는 주차 민원 콜센터의 분들이 이제 사실은 엄청 힘드시잖아요. 맨날 누가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이런 민원을 받으셔서 마음도 힘드시고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으신데 4년간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도 되시고 이렇게 사업장을 개선해 나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까지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럴 정도 뭐 저희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자랑. 네. 이럴 기회에 자랑하세요. 네,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개별의 어떤 개개인의 이제 노동자분들도 저희를 방문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운전기사 분들, 미환 노동자들,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 불안정 고용 상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실직 상태,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희가 대나무 숲도 되어드리고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건강 문제가 있으면 바꿔드리고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노동자 어떻게 보면 노동권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건강히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분들도 사실은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아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요즘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갖고 뽑나 봐요. 아니, 저번 회차 선생님도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근데 오늘 선생님도 그러시네. 아주 매번 스타 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그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운동관리사인 이하람 선생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시는지. 또 건강운동관리사가 운동 처방사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미지 손상이 좀 많았죠. 일하시는데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건강운동관리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서울 성동분소에서 건강운동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 성동분소는 서울 서구센터의 모자 관계로서 좀 서울 서구센터가 큰 개념이라면 저희 서울 성동분소는 좀 작은 개념으로 규모가 좀 작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성동구 자체가 임대업이라던가 공제업이라던가 자동차 정비, 뭐 사무직이 좀 그렇죠. 그런 사업장들이 집중되어서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건강운동관리사로 일을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상담과 체력 증진이라던가 업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차후 점점 더 보존적 치료로 예방 상담과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역시 멘트도 좋으시고 역시 뭔가 이게 뽑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패널로 우리 IT 사무직 종사자들을 위해서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또 경영학 박사님이세요. 아, 예. 예? 추천하신 분이 아주 그냥 자랑이 엄청나게 쓰셨어요. 강 선생님 추천하실 때. 근데 또 아까도 잠깐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모든 몸이 아프시다며요. 예.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다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이거 1시간 금방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은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셔서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좋겠고요. 사무직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말씀 한 번만 해주시죠. 예, 저희 사무직 근로자들은 짐작하시다시피 아침에 아주 일찍 나가서 영업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 개시되면, 한마디로 작업이 개시되면 저녁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서 또 야근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물론 출장을 나갈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아는 이쪽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섭외를 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신 거 제가 다 알고, 저도 아프니까 제가 전문의 선생님과 건강운동관리사 선생님께도 잘 질문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센터에서도 근로자 건강센터가 아까 서구하고 서울센터 두 군데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센터하고 제휴를 맺고 있어요. 요번엔 이렇게 서구하고 또 같이 하게 돼서 좋은 기회가 됐는데 아까 그 멘트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로자를 위한 보건소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저희 이 근처 저희 동남권 안에 동남아에서 제일 큰 가락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근로자 건강센터하고 저기 계신 한 320명의 노동자분들, 취약 노동자들의 심리 검사를 해갖고 처음에는 그분들도 그걸 접하면서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그걸 막상 해보니까 저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많다는 걸 이제 노조 관계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할 테니 뭐 서부센터에서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방 선생님이 어디부터 아픈지 이해를 하시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아프고
마음도 아프니까 어. 찍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가 그냥 있으실까요? 한번 건드려 보시죠, 두 분이 또. 예? 어떻게 좀 어디가 아픈지. 뭐 허리부터 할까요? 아니면 어깨, 손목 다 있습니다. 정신 건강까지 종합적이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걸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표에서 아프시니까. 대표에서 나왔으니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짚고 나가 보시죠, 이제. 그런 주변 분들이 가장 네.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육체적으로 아픈 거는 대부분 다 사무직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요즘은 좀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무직들은 주로 어떻게 발생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료와의 관계, 또 직장 상사 부하 간의 관계, 또 본의 아니게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발생하는 어떤 인원 감원이라든가 이런 거로 고통받는 어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 점이 좀 심지어는 좀 이직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좀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라고 흔히 부르는 뭐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이제 아주 그 임팩트가 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심리 상담사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도 오셔서 이제 상담도 받으시기도 하고, 그거가 한 번에 끝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뭐 2년 넘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무 스트레스라는 거는 업무와 연관돼서 생기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라든지 평가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방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이 마음의 문제도 우리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담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도록 돕거나, 아니면 지금 마음의 짐이 이만큼이지만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말씀하신 관계에서 맺어질 때,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생길 때 어려움들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하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자기 효능감을 갖다가 세워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변에서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나의 기질은 어떤지, 혹시라도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어떤 건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 이제 센터에 오시게 되면 심리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 기질, 요즘에 유행하는 MBTI 같은 이제 MBTI.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내 강점을 평가하고, 잘하는 것들은 좀 더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못하는 부분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잘할 수 있을지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바꿔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계에서 나의 유대감,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내 소속감을 갖다가 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직 분들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직급이 바뀌거나 바뀔 수 있지만 그 관계가 10년, 20년, 30년 가기 때문에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회사 내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사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리더십 코칭이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분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서 내가 좋은 동료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내가 연결되었을 때 스트레스 같은 거를 배설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공이 충격을 받거나 압력을 받으면 통 튕겨 올라와서 원래 공 모양을 유지해야지 얘가 둥글둥글 잘 굴러가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탄력이 없이 그냥 찌그러져 버리면 공으로서 기능을 못하죠. 그게 점점 어떻게 보면 나를 불안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점점 소진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좋은 취미 활동,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심리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집단 프로그램도 좋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내 본질,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가는 노력을 저희가 좀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바깥에서 약 하나 먹어서 해결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제 의사의 역할은 이제 심리 상담사분들이 그런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이
약을 먹고 뭔가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정신과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반 선생님은 제가 봐도 오늘 유튜브 1시간 끝나면 유튜브 하신다고 나오실 거예요. 네. 뭐 그 자기 능력이야 뭐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하셔도 찌그러진 공이 스트레스가 확 펴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정신적인 얘기도 하셨으니까 이제 몸뚱이를 좀 맡겨보셔야죠. 네. 어떻게? 정신이 끝났으니까 이제 눈, 목, 어깨, 허리로 다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다 나와. 상반신을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눈은 뭐 짐작하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사무직 근로자들 혹시 보고 계시면은 다 동감하시다시피 눈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뭐 인공 누액을 넣기도 하고 가서 세수를 하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심지어는 약간 염증 반응 같이 물눈곱이 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닦다 보면 또 한 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좀 건조한 걸 해결해 주면 낫기도 하고 이게 고질적으로 자꾸 반복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생활 습관을 좀 고쳐야 되는지 특히 또 에어컨 맞으면은 계속 저희가 안 맞을 수도 없고 그 젊은 직원 옆에 있으면 또 젊은 직원은 더워하는데 그렇죠. 연세 드신 직원은 추워합니다. 우린 추워. 근데 또 냉방병에 걸리면은 문제가 지금 코로나19 아닙니까? 그래서 열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열 나면 저는 물론 오늘 여기 발열 통과를 하고 들어왔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열이 정말 냉방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가 걸린 건지 아닌지 뭐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회사가 셧다운 되는 수가 생기니까 그것도 두렵기도 하고. 두렵죠. 네. 둘째, 이제 눈이 끝났으니까 목은 비슷합니다. 목 안에 이 눈은 이제 역시 에어컨 같은 거 많이 맞다 보면 좀 또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아픈 건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깨 뭉치고 손목 아프고 특히 계속 키보드 치니까 손목에 터널 무슨 터널 증후군. 네, 터널 증후군 들은 게 있어갖고. 네. 어디가 터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터널 증후군 손목이 계속 좀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손가락까지 아프기도 하고요. 또 장시간 계속 앉아 있으니까 바른 자세를 참 취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구부정하게 있으니까 허리가 굽혔을 때부터 필 때 너무 아프게 피게 되고 특히 점심시간에 양치를 할 때도 허리를 굽히고 양치를 하다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아픈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점에서 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생님이 하시나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네. 마음 건강 문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를 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고플 때 누가 건드리면 짜증 나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 잠 못 잤을 때 누가 건드리면 짜증 나시죠? 짜증은 나지만 짜증은 못 예. 내죠. 거기도 스트레스가. 사실은 잘 먹고 잘 자고 내가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건강해지시면 사실은 짜증 지수라고 해야 되죠. 스트레스 지수, 역치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문제나 몸의 문제가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어떻게 면역력도 키워주는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일단은 근골격계 질환 중심으로 한번 저희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덜 아프게 일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덜 아플 예방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시연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무직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그 비주얼 모니터를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의 피로감도 심하고 또 자식하면서 앉아있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이랑 어깨, 손목,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심장에서 먼 곳부터 하나씩 할게요. 그래서 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목 스트레칭 할 때 많이 보셨던 동작들일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정확히 짚어가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는 이 엉덩이가 의자의 끝부분으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붙이지 마시고 살짝 주먹 2개 정도 떨어질 정도까지 앞으로 나와주신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꼬리뼈부터 허리, 등이 세워진다는 느낌으로 쭉 먼저 세워주세요. 그다음에 양손은 머리, 뒤통수 이렇게 대주시고 허리는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린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가슴이 앞으로 내밀어질 수 있도록 쭉 벌려주세요.
그러면 견갑골 그 등살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 가슴 앞부분이 쭉 펴지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혹시 지금? 등이 좀 아픕니다. 네. 천천히 하시고 여기서 턱이 너무 상방 올라가지 않도록 턱을 당겨서 시선은 정면을 향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가 항상 업무할 때 구부러진 이 숙여져 있는 가슴을 반대로 세워주시는 동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쉬었다가 팔꿈치를 앞으로 모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팔꿈치가 최대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쭉 벌려주세요. 턱이 너무 하늘로 들리지 않게 당겨서 정면 바라봐 주실게요. 주의사항은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깨는 힘을 빼고 3초 정도만 더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동작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 얼굴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대로 시선은 무릎을 볼 수 있도록 고개를 아래로 숙여줄게요. 이 상태로 10초 유지하는데 선생님처럼 상체가 앞으로 다 기울어지지 않고 허리, 등 쭉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고개만 아래로 숙여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목 뒤에 있는 근육이 좀 더 잘 스트레칭이 될 수 있어요. 5초만 더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고개 들어주시고 각 동작은 한 번 하실 때 10초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반복해서 하실 때 6번, 최소 6번, 7번 이상은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동작은 오른손으로 왼쪽 귀 위 관자놀이를 잡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왼손은 차렷 자세보다는 열중샷을 하시거나 아니면 앉아있는 의자의 아랫부분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어깨 힘은 빼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그래서 주의사항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몸이 쏠리지 않게 하시고 가운데를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고개만 오른쪽으로. 그러면 왼쪽 귀 뒤부터 왼쪽 어깨 라인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상태 5초만 더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고개 45도 돌릴게요. 대각선을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손은 뒤통수를 잡으시고 턱이랑 오른쪽 쇄골이 가까워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아래로 숙여주실게요. 고개를 아래로 숙였을 때에는 항상 허리는 반드시 서 있을 수 있도록 몸이 같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5초만 더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고개 들어주시고 손 바꿔서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왼손으로 오른쪽 귀 위를 잡고 마찬가지로 손은 아래를 잡아주시거나 이럴 때는 손을 엉덩이 밑에 꽂아주시고 넣어주시고 오른쪽 어깨에는 힘을 풀고 그대로 고개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고 왼쪽으로 고개 45도 왼쪽으로 돌려주실까요? 천천히. 네. 그 다음에 손은 뒤통수를 잡고 턱이랑 왼쪽 쇄골이 가까워지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래로 숙여줄게요. 혹시 강 선생님 이쪽부터 이쪽까지 어떤 느낌이 나나요? 자극이 되시나요? 예, 좀 주무시는 것 땡길수록 같은데, 주무시는 거. 땡기면 땡길수록 조금 자극이 됩니다. 네. 천천히 고개를 돌려주시거나 내가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주시면서 근육이 더 늘어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스트레칭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고개 들어주시고 이거에도 땀이 날 정도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 충분히 긴장감을 지금 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거죠? 네, 땀이 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해당되는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는 상태여서 더 큰 자극을 느끼시기 때문에 땀이 좀 많이 나시는 걸 거예요. 저만 특이 체질인가 해갖고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통증이 하나도 없어진 게 이게 기분이 그런 건가요? 지금 빨리 오네요. 네, 전 팔, 다리, 어깨, 심지어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눈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잘해서 그러신 효과인가요? 아니면 워낙 망친 몸에서 조금만 이렇게 해주셔도 재생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좋네요. 아주 좋네요. 네, 실제로 지금 하신 스트레칭을 사무실에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하다가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이럴까봐 어떤 분은 화장실 가서 몰래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 회사 분위기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제 사무직 특징이 몰입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화면에 모니터가 1시간마다 꺼지게 한다가 잠시 그러니까 화면 보기만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10초라도 다른 생각이나 내 몸을 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여유가 되시면 지금과 같이 스트레칭을 그 현장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화면 보기를 아예 뭐 1시간이면 이렇게 설정해 놓고 딱 꺼졌다가 이때쯤은 내가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되는구나. 네네. 이런 거 습관화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네. 이런 사무직 회사 좀 큰데 네. 제안을 하셔서 네. 이런 비디오를 틀어놓고 강제로 네. 한 10분 정도 네. 이렇게 좀 해서 네.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아까 말했듯이 저같이 이번 생은 망쳤다고 생각했던 몸을 재생도 한번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작업 성과랑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신 건강이나 또 건전한 육체에서 정신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또 직무도 몰입할 수 있고 직무 만족도도 높아지고 결국엔 성과로 이어지니까 그 점을 한번 사업으로 비디오를 이 센터를 관두고 아니요 이거를 일단은 뭐 저도 집에 가서 사인을 받고 뭐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죠.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네.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 VDT 관심 많을 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많이 만들어줘도 쓸모가 없으면 맞아. 나한테 딱 적합한 네. 것을 찾으셔야지 되고요.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이 선생님도 제안하시지만 그 점심시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 산책이나 운동 같은 걸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좀 근무 시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점심 시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꼭 있어야 되는데 먹어야죠. 네, 점심도 드셔야 되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그냥 자리에 앉지 마시고 내가 산책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활용하셔서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는 좀 더 걸을 수 있도록 여기서 특별한 운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 유산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주변 건물이나 뭐 도로를 좀 걷는다거나 아니면 계단을 왔다 갔다 반복해서 오르고 내리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식사하시고 하시나요? 그냥 이제 산보처럼 이제 빌딩 주위를 걷는 정도 그래도 하시네요. 그 정도는 하지만 못할 때도 또 있고 그렇죠. 예. 습관화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일하신 지가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제가 이제 한 30년 됐죠. 나이를 말해도 그러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30년이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노화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3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이제 건강에 신경을 쓰실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0대하고 40대, 50대가 건강 상태를 보면 30대가 훨씬 건강할 것 같지만 자기 건강에 신경을 오히려 못 쓰시고요. 이제 좀 더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젠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거나 이제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하거나 예, 근데 증상이 나왔을 땐 이미 늦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근로자 건강 진단, 뭐 일반 건강 검진을 받으셔서 이제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뭐 운동이라든지 체중을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낮추거나 뭐 담배 피시는 분도 당연히 금연하셔야지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혈압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거의 약 한 알에서 반 알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만 끊어도 담배 끊으시는 게 가장 큽니다, 사실. 예, 그 다음이 운동이 또 살을 빼고. 예.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죠. 예.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담배 피시고 폭식하고 운동 뭐 나 몰라 나 안 할래 이렇게 의욕도 감퇴되시고요. 뭐 운동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운동은 하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뭐 계단 올라갈 때 보면 오늘도 뭐 웃을 때마다 얼마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30년 되셨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건강 관련해서는 어떤 좀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건강 관련해서는 뭐 주변 다 이제 저희 나이 또래가 되면 건강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긴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건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골격계 그런 질환들 허리 아픈 거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건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아직 유념해야 돼요. 30대라서 건강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럼 마음은 계산이 안 맞나? 마음은 30대가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병이 있거나 증상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 우리가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죠. 건강보험 꼬박꼬박 월급의 몇 %씩 내고 계시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노후를 위해서 노후에 내가 아플 때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조금 저축해 주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프다고 하실 때면은 사실 그 아프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경과가 진행된 상황이신 거고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고 자주 일어나거나 자다가도 아프고 예전에는 회복되는 속도가 금방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좀 더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 내가 요즘에 좀 많이 약해졌구나. 그럴 때 저희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꼭 병원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만성 질환과 관련된 거라면 근골격계도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손목이나 어깨, 뭐 허리 다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상의 탈의를 하시기 좀 힘든 상황이어서 손목 아까 눈에 그 보이는 터널 주먹은 네. 거기가 어느 쪽 이쪽이라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여기 손목, 네, 손바닥이 보이는 손목의 중앙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터널이 있습니까? 네, 여기 안에 보면은 신경들이 지나가는 터널이 구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눌리다 보니까 신경 저림이라던가 좀 움직였을 때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쉽게 해주실 수 있는데요. 슈퍼맨 아시죠? 네. 그래서 쉽게 보여드리면 그게 하고 배트, 안경을 쓰는 배트. 거예요. 아 배트맨. 이게 한번 해볼게요. 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난 안 되지 이런 게? 한번 해볼까요? 겉옷 혹시 불편하지? 조금이나 테이핑 할 때도 네. 오 근데 부들부들 떨고 계신데 괜찮으신가요? 거의 뭐 떨고 있는 게 거의 지진 수준이네 지진. 예, 지금 하실 때 불편한 거 있으세요? 떨고 있습니다. 예, 저기 버티고 손 계신 거죠. 내려주세요. 버티고. 내리시면 내려주셔야 돼요. 네,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동작을 구사했을 때 쉽게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하고 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신경 저림이라던가 아니면 좀 많이 뻣뻣함이라던가 불편함이 느껴지시면은 내가 손목 이 주변 그다음에 어깨부터 이 손목까지 이어지는 그 신경이라던가 근육들이 많이 짧아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우리 나타났을 PD님은 때는 매번 쫓아가세요.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테이핑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덜덜 떤 게 근육이 짧아져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힘으로 억지로 한번 하시려고 막 덜덜 떨고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때는 아마 대부분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되게 그렇죠. 어려워하시거든요. 저도 좀, 여기까지밖에 좀 안 뻣뻣하게 가시거든요.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고개를 숙인다던가. 아니 네. 그 남자로서 이렇게 팔이 자꾸 가늘어지니까 근육량 감소만 해도 서러운데 근육이 짧아졌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 선생님께서 늘려드릴 거예요. 예, 늘려주십시오. 우선 손목 스트레칭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흔히 뭐 이런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보이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쉽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양손을 같이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등, 허리는 반드시 세워주시고 합장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양손바닥 붙여주실게요. 여기서 하실 때는 양쪽 팔꿈치 높이가 동일하게 해주시고 주의사항은 마찬가지 어깨가 이렇게 긴장되지 않도록 귀랑 어깨랑 멀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왼쪽 팔꿈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쭉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부터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까지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까지 당길 수 있어요. 네. 짧아져 있는 신경 근육들이 늘리는 스트레칭이에요. 저는 몸이 돌아가지 않게 지금도 떠시는 거예요? 네.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왼손으로 오른쪽 손바닥을 쭉 밀어주세요. 여기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몸은 정면
근데 이게 왼쪽 오른쪽 했을 때 느낌이 다를 수 네, 있는 다를 거야? 수 있어요. 어. 주로 사용하는 쪽이 좀 더 땡길 수도 있고 아. 내가 좀 아픈 부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차이는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이 왼쪽이 이렇게 미니까 이쪽이 당겼으면 제가 이 왼손을 주로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로 많이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뭐 작업 생활을 하시다거나 불편함이 아. 약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난 이쪽이 또. 더 불편하신 쪽으로 좀 더 횟수를 자주 해주시고 대신 양쪽은 같이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예. 씹고 어떠세요? 방 선생님 어느 쪽이? 그 가슴 근육도 당깁니다. 말씀하시는 부위들 가슴도 당기고 이쪽도 당기고 네. 쉬고 뭐 다시 여기도 좀 당기고 예. 다 당긴다? 전체적으로 다 불편하시고 다 당긴다? 예, 맞습니다. 다 그 당깁니다. 다음 동작은 또 지금은 이 아래쪽을 풀었다면은 반대로 손 등끼리. 어. 근데 이게 좀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손 등끼리 잘 안 붙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최대한 내가 손 등끼리 붙일 수 있도록 주의사항은 마찬가지. 안 된다고 억지로 붙이려고 팔꿈치가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어깨 높이보다는 팔꿈치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혹시 저림이나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이쪽이 조금 당기는데 견딜만은 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신다면은 아까 했던 동작 있죠? 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이 동작은 뭐 이거 테스트 겸 스트레칭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양쪽 손바닥이 맞잡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천천히 빼주실게요. 이거 가위바위보 할 때. 네. 저랑 센터장님은 되긴 하는데 지금 이걸 피셔야 되는구나. 아 이게 안 되네. 짧아져. 이게 안 되네. 네. 이거 두 분은 근데 되는데 여기서 우리 억지로 둘은 안 되네. 네, 억지로 이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좀 손목이 비틀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전 스트레칭은 좀 힘들어요. 너무 하지 마.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내가 만큼. 가능한 정도까지만 어. 해서 유지하시고 다시 천천히 풀어주시고 방금 했던 거랑 반대 방향으로 손바닥끼리 붙잡고 가능하면 깍지를 끼신데 이 깍지가 풀리지 않게 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이건 더 안 내려가네. 총체적 어려움이 있는데. 억지로 네, 힘으로 하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세요. 네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초에서 7초 이상 10초 이상 있을 수 있도록 천천히 다시 안에서 밖으로 풀어주시고 다시 손 풀고 지금은 한 번씩 반복을 했지만 가능하시면은 6번, 7번 이상은 반복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가볍게 앉은 상태에서 손목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몸을 마지막에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손목 돌리기까지. 이 손목을 돌리면 터널이 나아지나요? 아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빳빳하게 굳잖아요. 아. 그 움직임을 좀 더 증진시키고 늘려주기 위해서. 네, 근데 또 손목 돌리기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손목 돌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건 어깨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손목은 곧 여기서 이렇게 손만 돌린다고 생각하시죠. 괜찮으세요? 예, 괜찮은데 이거는 정말 좀 힘드시죠? 좀 힘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연습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는 이 자세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가 제일 몸이 중립 자세인데 우리 작업할 때 이렇게 꺾어서 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여기 접촉이 되거나 이제 어깨가 들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작업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데가 부적절한 자세 유지를 위해서 긴장하게 되고 짧아지게 되시는 거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막 하세요, 막 하세요. 아, 시간 남습니다. 그 모니터를 이렇게 좀 내려다 보면은 목이 좀 더 아픈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좀 모니터를 높이면 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 모니터의 높이를 저희는 계속 낮추는 게 나은지 높이는 게 나은지. 낮춰놓으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해 지금 주세요. 말씀해 뭐. 주세요. 지금, 네. 지금 원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이라고 하죠. 선생님 사무직이시니까 사무직에서의 또 작업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책상이 있고 모니터가 있고 의자가 있을 텐데 네. 모니터의 원래 높이는 내가 정면 이렇게 봤을 때 하방 30도
아, 낮아야 되는 네. 거예요? 약간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가 되시고 중요한 거가 뭐냐 하면요. 물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물건 들 때 벌 줄 때 네. 들고 끝에다 물건 올려놓으면 덜덜 떨리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 물건을 쉽게 들려면 가깝게 들어야지 훨씬 가볍습니다. 우리 목도 마찬가지죠. 머리 무게가 5kg 좀 넘는데 이거를 갖다 우리 목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얘가 쭉 이렇게 목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적정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머리가 어딘지 모르게 일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긴장이 계속 완화해서 나중에 이게 돌처럼 누가 보면 뼈가 네. 있는 것처럼 단단해지시거든요. 그게 안 좋은 징조십니다. 저번 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거북목이 이렇게 목이 요만치씩 15도씩 기울면 볼링공을 그 위에 하나 얹고 네,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된대요. 네. 네, 그러니까 내 목을 잘 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동료들에게도 잘 전파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바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옛날에 미세먼지 신경도 안 쓰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시는 거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번 생활 방역 수칙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를 시키라고 네.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 사무실도 2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환기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실내 공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셨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옆에 탕비실이나 이런 데서 몰래 나쁜 짓을 예전에는 하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작은 사업장은 거기가 담배를 핀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토끼굴. 많았었는데 토끼굴. 네, 지금은 많이 사라져서 괜찮아졌고 그냥 생활 방역 수칙대로 2시간마다 에어컨을 켜는 경우에는 환기시켜 주시면 좋아지시고요. 또 하나는 아니면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30분, 그리고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전체 환기를 시켜주시면은 실내 공기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이산화탄소로 인한 졸음이라든지 안에 내장재로서 나오는 다양한 화학물질 같은 거 이런 거에서부터 훨씬 깨끗한 공기를 마시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랫동안 쌓여있는 먼지들이 이런 데 구석구석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걸어다니고 움직일 때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날아가서 우리가 다 마시는 거거든요. 우리 폐가 공기청정기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청소를 잘 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죠. 저희 참고적으로 저희 동남권 센터는 환기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선생님도 코로나 검사 하셨죠? 예. 네, 저희 마스크 안 썼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 체온 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분들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태핑도 준비해 네, 오신 네. 것도 태핑 있으니까. 한번. 근데 태핑이 저번 방송 했을 때는 그 갈색 태핑 돼갖고 저걸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참고적으로 그때 태핑을 했더니 여기 좀 가려움증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만 하고 뗐는데 요번엔 태핑이 좀 색다른 건가요? 일부러 시연용으로 좀 더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색다른 걸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테이프는. 네, 테이프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살색깔 네, 테이프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색깔 나는 걸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반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피부 질환이 있으시거나 막 파스 같은 거 평상시 붙이기 좀 어려우신 분들 네, 가렵기 때문에 그냥 가려움이 느껴지시면은 그냥 가능하면 빨리 떼고 그런 거 안 느끼면 한 2, 3일 정도 해도 된다고. 네, 붙어있는 동안까지는 계속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손을 씻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이런 물에 젖잖아요. 그럼 접착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가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네, 있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가격대는 한 롤당 인터넷이나 약국에는 8,000원에서 12,000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매는 이하람 선생님 쇼핑몰 쪽으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네. 태핑을 태핑 한번 한번 해볼까요? 보여드려 보시죠. 거도 마이 한번 네. 보여주세요. 드디어 탈이. 제가 볼게요. 네네. 이게 간단하게 태핑 같은 경우는 쉽게 하실 수 네,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주로 좀 사용하시는 쪽이 오른쪽이신가요? 왼손이신가요? 예, 오른쪽을 아무래도 쓰고 치고 뭐 이쪽을 좀 많이 네, 써요. 그럼 오른쪽으로 테이핑을 네.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힘 빼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악수 한번 해볼까요?
네, 박수. 박수 하시면은 엄지손가락이 보이고 그다음에 팔꿈치 바깥쪽 부분에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테이프를 붙여볼 건데 그래서 이 테이프 보시면은 테이프 손 내려주셔야 돼요. 네. 테이프 붙이는 부분과 뒤에 종이 부분이 있는데 테이프를 몸에 붙일 때에는 이 종이 부분을 떼시고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이프를 내 엄지손가락 부위부터 이 팔꿈치 정도의 길이까지 길이를 측정한 후에 잘라주시면 돼요. 네, 지금은 잘라진 상태에 있는 것을 가져왔지만 일반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한 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를 먼저 측정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엄지손가락 부분의 길이를 대략 측정하고 접어줄게요. 빼주세요. 네. 저번 방송 때 그 류현철 소장님, 우리 착한 의사 류현철 소장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태핑은 살살살, 네. 살살살. 살살살 붙여달라고. 남성분들은 이 몸에 털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세게 붙이거나 뗄 때 나중에 고통스럽겠네. 엄청 아파요. 우리 방 선생님도 약간 영향이 있겠어요. 털 중에. 밀고 올까요? 아니, 그래서 고통을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떼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접은 상태에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되시고 이 자른 거, 접힌 부분을 폈을 때 보면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 엄지손가락 넣으니까 크게 되는구나. 저번에는 양쪽을 넣다 보니까 두 개로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쉽게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넣기 전에 뒤에 테이프를 잘라줄 건데 그냥 종이 찢듯이 하면은 쉽게 떨어져요. 금방 뜯어지네. 그래서 일부분만 떼어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여기 손목 이렇게 괜찮으세요? 네, 지금 아프지 괜찮습니다. 이제 살살살. 천천히 그래서 살짝 잡아주신 상태에서 너무 늘려버리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악수했을 때 가장 볼록 튀어나온 팔꿈치 바깥쪽 부분 있죠? 여기까지 지금은 준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조금 자를 수 있는데 그래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듯이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붙일까요? 네. 네, 이제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방향 했고 제 손목 밴드 있죠? 보호대 같은 거 하시면 이 손목 관절 부위 하시잖아요. 그거에 좀 해당되는 테이프를 붙여주실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똑같이 찍고 약간 보호대 한다는 느낌으로 손목 관절을 둘러서 이 상태에 계시면 주의사항은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 접히는 부분이 딱 가운데가 올 수 있도록 쉽게 한 바퀴씩 둘러주시면 돼요. 손목 보호대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칼라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살색보다는. 네? 움직여보실게요. 오. 그래서 짱짱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 테이핑에 좀 심리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고 나시면 좀 더 편하거나 좀 덜 아픈다는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겁니다. 턱걸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테이핑은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류현철 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살살살 하는 테이핑이 있고요. 약간 힘을 가해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테이핑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그러니까 네, 살살살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지금 저도 보면서 좀 땡기는데 저거랑 네. 좀 틀린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약간 이제 운동이나 아니면은 요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쪽의 테이핑은 약간 이제 운동할 때 격렬한 동작 많이 하시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고 이제 통증 쪽에 있는 테이핑들은 약간 이제 유연하게. 살살살살해서 그 테이프 자체를 거의 파스처럼 이렇게 거의 피부 결 따라서 해서 이렇게 구겨지게 만들어서 그게 통증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약간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또 깊은 좀 차이가 뜻이. 좀 있습니다. 역시 이걸 계속 해야 되겠어요. 계속 이건 예, 사용하시다 보니까 저는 지금 촬영하면서 걱정이 뭐냐면 다음번 오실 3회차 오실 선생님은 큰일 났다. 이제 뭐하냐 이제 걱정이 살짝 오네요. 다른 선생님 오실 텐데. 무릎 하시는. 네? 아니 뭐 무릎도 있고 뭐 다 있긴 한데 어떤 걸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참 어쨌든 여러모로 색다른 걸 또 보여주셔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좀 어떻게 느낌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딱 잡아주는 것 같고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혼자 하시기에도 충분히 혼자서 제가 할 수 있겠죠? 안 그러시면 성동분소로 가세요. 성동분소 가시면 네. 해주셔요. 요거는 겸사겸사 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떼는 것도 알아요. 떼는 게 중요합니다. 뗄 때 팍 떼면 털이 이제 아. 흘러서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잡고 원래 좀 다른 손이 있으면 선생님 이 손으로 네. 여기 살을 살짝 눌러주세요. 네. 그다음에 하나씩. 천천히. 네. 털이 안 뽑히네요. 네, 털이 안 뽑히죠. 이렇게 하면 통증 없이 그냥 어. 쉽게 떼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강 선생님 저기 사모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예. 맡기시면 큰 통증을 느끼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준비한 거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무직 분들이 그 산재 업무상 질병 과로로 인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바뀐 이제 산재 그 인정 기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과로 공화국입니다. 뭐 서양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52시간 넘는 근무를 했을 때 심장이 어떻게 되고 콩팥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떤 분들이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쓰러지는지 연구를 보면 다 논문들이 한국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52시간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아무리 과로를 해도 원래 60시간 일했던 사람이 66시간 일한다고 주당 일주일 동안 뭐 큰 차이 없네?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만성 과로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만성 과로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60시간 이런 시간만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강도가 있었냐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혈압이나 당뇨나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최근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놀람이나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내가 또 회사 끝나고 뭐 뇌출혈이 왔다거나 심근경색이 왔을 때 산재 인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이거를 저희가 단기 과로라고 하는데 예전보다 30시간 이상, 아니 30% 이상의 업무량이 늘었거나 근무 시간이 늘어났을 경우에도 단기 과로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기존에 있던 병이 자연 경과로 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디가 막히거나 터져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과로 인정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과로는 3개월을 가지고 자막이 혹시 나갔나요? 네.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가 예전에는 이제 3개월이니까 12주죠. 12주 동안 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을 때. 근데 사무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초과 근무에 대해서 기록을 별도로 안 남기시잖아요. 그렇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조사합니다. 퇴근 버스카드 몇 시에 썼느냐, 집에 가서 노트북을 몇 시에 썼느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몇 시간 일했는지 다 조사해주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일하다가 과로 때문에 주당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는 내가 과로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60시간이 아니더라도 52시간이 넘었을 때 내가 최근에 큰 사고를 쳐가지고 뭔가 내가 바이어나 또 영업하는 데서 큰 이제 실책을 가지고 뭔가 마음적 부담이 컸다거나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거나 업무 압박, 내일까지 마감인데 최근 뭐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 일을 하느라고 매달렸다. 이럴 경우에 그거가 인정이 되면 가중 요인이라 그래서 52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52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가중 요인들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참작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사무직인데 과로해서 나이가 있지만 또는 젊거나 그러더라도 쓰러지시거나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있을 경우에는 꼭 산재 신청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하시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마음 편하게 신청만 하시면 된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자막도 아까 요청하셨죠? 네. 자막도 나갔으니까 자막 내용도 보시고요. 저희 우리 선생님 근로자건강센터 서부에 계십니다. 서부에 우리 강 선생님 서부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서부로 하시든지 성동분소로 하시든지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의 보건소다. 이 말씀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됐어요. 그래서 금방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별로 치료를 많이 못 받았는데. 아닙니다. 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더 길면 더 길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시간에는 1시간 제약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해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이하람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간단히 뭐 어떤 점을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든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미련 갖지 마시고 하십시오. 네. 사무직분들 우선 오래 앉아 있으시니까 가능하시면 올바른 작업 자세, 올바른 자세로 근무를 하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신체 활동이 많이 저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업무 시간에 1시간 근무하시면 그 사이 화장실을 가더라도 그때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네, 보셨던 스트레칭 꼭 해야 돼요. 네. 중간 앉으셔도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근무하다가 좀 내가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생각났다 하시면은 바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원래 좋은 건 그 모니터에 그런 동작이나 그림 같은 거를 해놓고 저장을 해놓고 일부러 그때 한번 클릭해서 보면서 같이 해주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네, 다시 이 볼 수 방송-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유튜브 짤로도 다 만들어서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아니 제가 다시 지금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네, 보실 수 있어요. 예.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은 생방송으로 나가고 녹화본도 저희 동남권 센터에 오시면 다 보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 안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강충원 선생님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시면. 네. 처음에 저희 말씀 나눌 때 저희 방 선생님께서 나는 운동 포기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해야지. 건강 문제도 사실은 내가 병이 없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안전하게 일을 하면은 내가 나중에도 아프지 않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사는 동안 더 좋은 일, 내 인생에서 즐거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만큼 다 자기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네. 꼭 그 말씀. 네. 그 다음에 우리 방 선생님께서도 짧은 시간인데 사무직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 이렇게 네. 스탑 시켜갖고 꼭 스트레칭하는 거 습관화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좀 뭐 특별한 말씀은 없고 네. 오늘 했던 동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으니까 다시 돌려보기에서 꼭 따라해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네. 이제 끝낼 건데 네. 이제 편안해지셨어요. 네. 딱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사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도 따라 하시면서 자기 건강을 챙기는 거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교육 내용은 저희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주제는 30분 뒤에 3시 30분서부터 4시 30분까지 2부 택시 노동자의 패널, 노동자 패널 모시고 1시간 동안 또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충원 선생님, 직업환경 전문의 강충원 선생님과 건강, 운동 관리사. 이거 2부까지 끝내면 이제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하람 선생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